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8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커멘트로 인해서 1.28%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코스닥은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2차 전지 뭐 관련주들은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하고 기이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음에 따라서 뭔가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서 굉장히 변별력 높은 기업들, 뭔가 이슈가 집중되는 기업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그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계속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단의 양극화 현상, 주식시장의 공매도의 어떤 대상이 되는 실적이 뭐 노멀하고 일반적인 이슈밖에 없는 회사들은 공매도로 주가가 계속 바닥을 벅벅 끼고 있고, 반대로 이슈가 있고 특징이 있는 기업들은 마치 테마주, 작전주처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셔커버링이 계속 유입되고 공매도가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이죠. 한 70% 오늘도 뭐 종목의 수로 나누자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의 어떤 모습이지 않나. 근데 이런 현상이 뭐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시면 상승 종목 199개, 하락 종목 700개거든요. 이렇게 10개 중에서 그렇죠. 2개, 3개 정도 상승하고 7개 정도가 하락하는 보합이 뭐 있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2개를 찍어내야 되니까요. 20%의 상승 확률을 놓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두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SM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SM이 신고가입니다. 또 셔커버링, 공매도 셔커버링 엄청 나왔을 거고, 수급을 보면 개인이 또 외국인이 또 샀다가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인지 기관들도 좀 덤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왜 본업이나 하시지 왜 난리냐, 그 코멘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가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또 기간이 좀 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요 세 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이브 우선 하이브 상장되고 나서 42만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뒤 지금 눌림목 구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기업 분할하고 죄송합니다. 분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17만원 찍고 4만원까지 거의 7-80% 조정을 보인 뒤 반등을 지금 시도하다가 241선에서 저질당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 소녀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이수만 엔터테인먼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뭐 거의 SM을 소녀시대를 사랑해서 SM을 투자하신 2000년대 신세대 분들은 지금 뭐 거의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수만은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떠나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매물로 올라오면서 하이브냐 카카오냐 이제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하는 제가 정말 시장에서 보기 힘든 뭐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긴 있었어요. 합병하고 나면 이제 매수 청구 신청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합병이라는 이제 이슈에서 기업이 사들이고 뭐 분할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대놓고 어떤 타 기업들이 합병을 하려고 나는 15만원에 사겠네, 12만원에 사겠네, 이렇게 시장이 뉴스화 시키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번에 이 일이, 카카오와 하이브와 이 SM의 이 일이 좀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왜 기업들은 공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원칙적으로 딱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그 비싸게 사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 뭐 경영을 하겠다 하더라도 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5만원, 6만원 때도 있었단 말이죠. 굳이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10만원, 12만원 됐는데 여기서 15만원에 산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3만원 할 때도 있었거든요. 뭐 카카오 기업이 그동안 SM이라는 회사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네. 그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엄청나게 화랑장도 아니고, 뭔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엔터 산업이 지금 당장 못 사면 이제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업도 아니고, YG도 있고 JYP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카카오가 꼭 굳이 SM만, 네, 이렇게 고집스럽게 지금 박진영 집 보십시오. 지분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JYP 인수한다고 지금 분할로 계속 블럭딜을 하든 뭐 하든 해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YG엔터도 역시 마찬가지. 카카오가 인수를 하려고 하면 천천히 뭐 블럭딜을 하든 뭘 하든 인수가 가능하고, 그런데 별로 안 되는 이 SM이 그동안 약간 이 3사에서 YG, JYP, SM을 봤을 때 약간 이제 곡선이 커브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소녀시대 가고 나면 그 슈퍼주니어 가고 뭐 그다음에 뭔가 지금 센세이션한 게 없는데, 그 와중에서 하이브가 이제 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여길 굳이 덤벼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쪽에서 뭐 지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게임도 그렇고, 지금 어디 하나 지금 상한 데가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기 회사들 관리, 주가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또 사겠다고 하니,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게 공정한가, 정상적인 지금 거래인가, 움직임인가.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도 자꾸 뭐 이거 해라 저래라 얘기가, 정부 얘기 자꾸 나오고,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늘 느끼지만 이 정책과 정치와 정부, 기관, 외국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구나라는 게 또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정권과 그동안 한 번이라도 결탁이, 과거에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건설사들, 뭐 은행, 뭐 지금 정부에서도 은행에 대해서 규제하고, 뭐 통신사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뭐 금리를 어떻게 해라, 뭐 그다음에 통신 가격을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한국전력 전기세를 어떻게 해라, 이제 계속 정부 공공기관 공공요금 물가 상승 이런 것들에서 계속 터치를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도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봐주고 어떤 기업은 안 봐주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은 거죠. 굳이 이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SM이라는 주식만 이렇게 6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갈 정도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해야 될 정도인가 라고 논했을 때 좀 뭔가 비상식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뭐 과거에도 기억나시죠? 뭐 합병한다, 뭐 LG가 뭐 풀카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서 이런 폭등이 나오고 갭 상승이 나오고 또 갭 상승에 또 갭 상승, 지금 갭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 투자 주의 요망. 한 달 동안 지금 7만원짜리가 15만원까지 이렇게 급등한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갭이 나오고만 하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공매도에 의해서 뭔가 작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얘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군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우리가 얘를
강 건너서 불구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참여하는 종목이 아니라 와, 저기 불이 났구나. 근데 이제 뭔가 이 불타오르고 화려한데 이거를 개인들이 이렇게 신금매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지금 당장은 뭔가 산 사람들, 여기 산 사람들은 돈을 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다 상승한 걸 보고 확인하고 사고 5% 10% 수익 나면 더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쉽게 팔지는 못합니다. 대박 날 것 같죠. 뭐 30만 원 갈 것 같고 40만 원 갈 것 같고 뭐 이제 뭐 더 폭등할 것 같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에서 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손실 나버리면 이제 영영 못 팔고요. 그러다가 뭐 M&A 뭐 이슈 뭐 잘못된 뭐 영향이 나오고 뭐 이러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에 대한 투기 이런 것들이 뭐 이번에 맞을 수 있겠죠. SM에서 맞을 수 있겠죠. 이번에 잘해서 그냥 기가 막히게 13만 원에 나는 샀는데 50만 원 되고 16만 원 돼서 17만 원에 잘 팔고 나왔다. 그리고 신용까지 질렀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제 다 맞은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자신의 본인의 어떤 감각적인 나의 어떤 투자 센스로 나의 투자 어떤 신기로 이렇게 나는 투자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맞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 막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넣었는데 이거 뭐 1억, 2억씩 넣은 사람 없을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맞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 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 지인 돈, 뭐 부모님 돈, 엄마 돈, 아빠 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돈 수익 났어. 나 믿고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미라클 투자 자문사의 대표처럼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다섯 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개 중에서 2개잖아요. 그럼 나머지 8개는 그렇지 않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걸 또 쫓아다니고 이런 비슷한 걸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급등주를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상한가 간 걸 찾아가거든요. 야, 경동 인베스트 상한가 같대. 레몬 상한가 같대. 이제 보는 거죠. 레몬 두 번째 상한가. 여기서 또 들어가야지. 상한가 따라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경동 인베스트 상한가 나왔네. 이제 여기 달러 붙어야지. 그러면 요거 신고가 돌파하겠지. 그냥 감이잖아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콕 꼬꾸라지는 거죠. 콕 꼬꾸라지고 콕 꼬꾸라지고 반토막 나버리면 뭐 레몬도 상한가 갔는데 그 다음부터 하한가 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 주식 투자로 완전 패가 망신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대해서 감각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실력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험을 꼭 굳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안 하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을 다 겪고 나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하면 승산이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주식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고 이제 이렇게 좀 영상을 올렸고요. 안전하게 좋은 주식을 차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